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맞아요.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 책임이라고 이제 외놈들이 그렇게 막 그 기사들을 계속 악의적으로 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지난 4월달 그 4월달 후반에 이제 사고가 났었고, 사고 나자마자 아무래도 생존은 힘들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에즈 운하 때랑 똑같은 거야. 그 잠수함이 우리나라에서 수리받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 기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라고 외놈들이 막 이걸 그냥 얘기를 꺼내놨었거든요. 근데 정작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우리 측에 그러한 항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 지금 거의 이제 한 보름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겨우겨우 진상 규명에 근접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늘 그 보다가 이상한 거가 이제 촉이 딱 오는 게 있거든. 어잉? 뭐요? 이 사고가 또 이상해. 왜요? 네. 예.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난 좀 의심을 했었어요. 이 배가 사고가 난 해역이 애초에 이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작전을 해야 될 지역이 아니야, 사실은. 왜냐면 이게 거의 이제 민간 수송로에 가까운 굉장히 빈번한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을 잠수함이 지나간다 그러면 보통은 군사작전을 위한 거나 훈련을 위한 거라면 사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잠수함 지나가니까, 지나다니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잠수함이, 왜 많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줄 아세요? 잠수함 사고 원인의 1위가 뭔 줄 아세요? 뭔가요? 어망이에요.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어망을 치거나 어망을 치는 어떤 어장 지역이거나 많이 지나다니거나 또는 이제 폐 어망 같은데 걸려가지고 스크류에 말려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간인들 배 다니는 데는 잠수함이 군사작전 아니면 안 가요.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빈번한 상업로야. 근데 거기를 왜 갔을까? 왜 갔죠? 일단 이게부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그 벵갈라급 잠수함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독일에서 도입한 지가 40년 된 잠수함이거든요. 네, 독일제 40년. 독일제 40년 된 잠수함이라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 2012년도에 한번 12년도에 예. 전체적으로 올수리를 해줬어. 알맹이 다 뜯어내고 한번 제대로 해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잠수함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그 군인들이 그 조종사들이 그걸 하면서 열심히 훈련도 했고 그때 기념 사진도 찍고 그 영상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의 정원이 34명입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탑승 인원이 53명이에요. 네. 너무 많이 탔어. 그러게요. 왜 이렇게 많이 탔지? 그러면 원래 이제 이런 배는 사실상 움직이는 게 다행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기 때문에 잠수함을 가지는 게 얘네들의 일종의 이제 그 인도네시아 해군의 어떤 목적인데 최고의 국시인데 너무 비싸. 그래서 처음에 독일에서 한 2대를 갖고 들어왔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4년도부터 고칠 데가 없으니까 수리할 데 없으니까 맨날 대우해양조선 와서 수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잠수함 만드는 거 보고 3대를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5대가 전부 다 사실은 대우해양조선에서 고치거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인도된 잠수함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거든. 근데 이제 이거 40년 된 거는 수리는 해줬는데 웬만하면 깊은 데 가지 마라. 100m 정도 되는 데만 가고 이게 최대 잠수 함도가 뭐 200m까지도 기술적으로는 나온다고 하지만 그렇게 깊이 가지 말아라 그랬고 무기 발사 체제가 엉망이에요. 신형 어뢰가 안 맞아. 요즘 나오는 신형 어뢰가 안 맞기 때문에 무기 발사관도 사실상 폐쇄 상태였어요.
왜냐면 40년 전 어뢰를 구할 수가 없잖아.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제 무기 발사 시스템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냥 타고 다니는 배였어.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라는 목적으로 시작된 배였는데 이 배를 가지고 심도 200m 깊이에 있는 깊이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 어뢰 발사 시험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출격을 시켰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군사 훈련을 할 지역도 아니고요.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배도 아니에요. 이건 대우해양조선 애들이 배 만들어주면서 그랬어. 야, 이게 주긴 주는데 이거 그냥 보여주는 용도로서 깊은 데 가지 말고 어뢰 같은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조심조심해서 타라라고 가르쳐준 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12년 동안을 그걸 잘 지켰어요. 근데 갑자기 새 잠수함도 있는데 얘네들 갖고 어뢰 발사 시험을 한다고 이 심도에다가 이 배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밝히기로는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난갈라함이 해저 600에서 700m에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왜 갔냐고. 그러니까 원래 300m 이하 가면 빠개지는 함정이에요. 가면 안 된다라고 근데 얘기했는데. 가갖고 가다가 무전이 하나 왔어.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이 무전 하나 보내놓고 실종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기름띠가 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 사고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라앉기는 지금 거의 780m, 거의 800m 800m. 깊이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800m 넘게. 도저히 사고가 날래야 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정비불량으로 몰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뢰관을 통해 갖고 침수가 돼갖고, 왜냐면 마지막에 물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뢰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마스트,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선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배가 침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무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잠수함에서의 무전은요, 안테나가 이제 통신 안테나가 늘어진 상태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50m 깊이 이상으로 들어갔으면 무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선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고 직전까지 잠수함은 그런 깊은 심도에 간 적이 없어. 약간 이게 이제 점점 미스테리로 가는데. 그러네. 이거 미스테리네요. 점점 미스테리로 가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미 물이 들어왔다는 거는 얕은 수심에서 이미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거거든. 근데 물이 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물이 이렇게 빠져들지 않게 비상조치를 할 수 없을 만큼 기관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겠느냐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걸 정비해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물 들어왔을 때 격벽치고 잠궜으면 최소한 더 가라앉지는 않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계와 준비가 돼 있는 잠수함이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외적인 수리만 해준 차원이 아니고 거의 해체를 했다가 재조립을 해준 그렇죠. 상황으로까지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다 알고 있다라는 그렇지. 거죠. 적나라하게. 걔가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인도네시아 정부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발사관으로 물이 들어올 수는 있죠. 모든 이제 그 잠수함들 같은 경우는 피격을 당할 수도 있고 물이 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한 대비와 격벽 장치를 잘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고, 일단 왜 인원이 53명이 탔느냐에 대해서 나머지 20명에 가까운 추가 승선 인원은 뭔가 다른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 탔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왜 잠수함에 관광객을 20명씩 태우겠어? 승조원들 말고 뭔가 다른 임무를 쥐고 있는 애들이 거기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200m였어, 애초에.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률을 알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다 배를 보냈다는 거지. 이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문가가 최대 자망 심도가 200m인데 700m에서 밑에서 이제 실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그 프로버라고 그 지금 국방장관이 새끼 우리 전투기도 지금 산에 안 산에 막 지금 강짜 놓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발표식 오긴 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우해양에서 추가로 세대 발주하기로 한 것도 지금 계약금 안 넣고 있는 놈이 이 국방장관이거든. 근데 얘가 이제 출격 명령을 내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12년 된 잠수함한테 처음으로 200m 가라. 전문 누군지 모르지만 추가 20명 태우고 가라. 그랬다고 치면 뭔가 중대한 임무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가 최근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무인 잠수정을 보낸 거예요. 확인을 한 겁니다. 잠수함의 상태를. 근데 이 잠수함이 말이지 세동강이 났어요. 네. 쪼개져 있는 거야. 일상적으로 그럼 바닷물에 들어가면 이게 쪼개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서 배가 쪼개지려고 하면 외부의 압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이 아니냐, 내부 폭발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침수면요, 배가 가라앉아 있어도 쪼개지면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단순한 침수면. 그냥 단순한 침수면 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외관이 막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파손 부위에 물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맥주캔을 바다에 빠뜨렸는데 이게 구멍이 볼펜 구멍 같은 게 구멍이 뚫려갖고 그리에 물이 들어가서 가라앉았다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맥주캔이 세 개로 뻥 찢어져 있다 그러면 그건 뭐 안에서 뭔가 압력이 작용을 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폭발을 하든 뭐 압력이 작용을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가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내부에서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게 아니냐. 내부에서. 내부 안에서 근데 이거는 뭐 엔진이 아니니까 디젤을 싣고 있다고 하지만 뭐 디젤에 불 붙어서 폭발할 수 있는 엔진 구조 아니고요. 어뢰를 실었다고 하더라도 어뢰에 뇌관이 들어있는 어뢰를 실었을 리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 어뢰가 없어, 구형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만일 내부 폭발이 있어가지고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안에 있는 주요 부유물 목재가 됐건 플라스틱이 됐건 이런 것들이 다 뜬다는 거야. 쪼개지니까. 근데 저거는 부유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 개로 해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안에서 내부 폭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터졌으면 거기에서 공기도 엄청나게 부글부글 솟아오르고 물기둥도 튀어오르고 거기에 있는 잔해물들이 전부 다 바다에 둥둥 떠야 되는데 그대로 가라앉아 있는 배가 세 개로 뽀개져 있다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딱 두 개뿐이에요. 뭐요? 외부에서 어뢰나 수레 같은 폭발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충격으로 배가 찢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일단 인도네시아 군 측에서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밝히고 있는 거는 수중 현상인 내부파.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버블 제트랑 비슷한 건데 일상적인 그 쪼개진 상태를 보고 전 세계의 잠수함 전문가들은 저 피격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심도가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 피격을 당해가지고 안에 있는 부유물이 부력을 못 가지게 된 거예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그대로 내부 폭발의 외부 피격이었는데도 그대로 가라앉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나라들의 인도네시아가 내고 있는 별명은 내부파라는 거야. 이게 네. 뭐냐면요. 물이 뜨거운 물 찬물이 있잖아요. 물 온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 온도 차이 때문에 물이 이게 안 섞여요. 늘 바닷물도 다 그 수중 수계층에 따라서 이 압력의 차이 때문에 물들이 차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뜨거운 물과 찬물의 층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 근데 갑자기 찬물이 확 늘어나.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또는 위에 이제 따뜻한 물이 확 늘어나게 되면 물결이 확 무게를 일으키면서 그 표면에서 이렇게 꽉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 때문에 일종의 파도처럼 너울 같은 파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파도가 몰아쳐가지고 잠수함을 때려가지고 잠수함을 쪼갰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버블 제트만큼이나 물론 그런 현상은 이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갖고 그게 잠수함이 파괴될 정도의 강도를 보여준 전례는 한 번도 없어. 뭐 대형 쓰나미가 일어났다든지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뭐 어디 그런 지점이 보여갖고 강력한 내부파가 일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정황 안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되는데 이 내부파라는 것도 이거 벼락맞기보다 육상에서 벼락맞기보다도 더 힘든 거거든. 근데 인도네시아 군 정부가 굳이 피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외부 외신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에요, 우리 내부파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제대로 어떤 사건 조사,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부랴부랴 인도네시아 군 수뇌부 쪽에서 아우 이거는 인적 요인이나 인간의 실수가 아니고 자연적 요인에 가깝다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내부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막 되게 빨리 덮는 듯한 느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급하게 이거를 파묻는 느낌인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러고면서 막 추모 분위기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다 정리하는. 이미 다 정리하는. 예.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 그 인양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인양해갖고 선체를 다시 붙여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짜 맞췄어. 옛날 천안함 때처럼. 근데 형광등도 안 깨지고 불에 그을린 자국도 없고. 1번 1번 어뢰라고 희한하게 써 있더라. 네. 1번 어뢰 이런 걸 찾으면 그게 이제 그걸로 해갖고 어뢰 피폭이 된 거 아니야. 네. 그것처럼 뭔가를 해갖고 이거 짜맞춰 봐야 돼. 근데 우리 천안함도 꺼내서 붙여보니까 어디 날아간 자국이 여기 없어요. 없어요. 똑 네, 부러진 거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탄이 날린 게 아니고요. 그 밑으로 지나가던 어뢰가 버블을 일으켜갖고 빵 터트린 거예요. 라고 하는 놀라운 저기를 시전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녹슨 어뢰를 심지어 건졌을 때 여러분 천안함 관련된 거는 이제 신상설 씨가 요즘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으니까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건데 그 일본 어뢰를 처음에 인양했던 사진을 봤거든요. 스크류에 철사가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철사가 스크류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사를 돌돌 말아놓은 채로 얘들이 빠트렸다 이걸 건지는 바람에 스크류에 철사가 감겨 있는 채로 인양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넣었을 때부터 고철이었어. 그래서 이 어뢰가 혹시 날개가 돌아가서 사람이 다칠까봐 그걸 똘똘똘 묶어놨던 고철이었다니까. 근데 그거를 건져가지고 지금 증거를 만든 거예요. 저 사실 이 천안함 사건 딱 터졌을 때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교수님 중에 삼성경제연구소 팀장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절대 그 어뢰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수색 현장의 영상들을 검토를 하던 과정 중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거야. 이상한 물체를. 어떤가요? 일종의 방금 말한 어뢰와 같은 추진체와 형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 2m 정도 길이가 되는 어뢰 모양의 어떤 추진체가 같이 발견이 된 거야, 잔해에서. 이걸 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중국이 내보낸 무인 잠수정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중국의 무인 잠수정. 근데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원래 중국이 그 무인 잠수정들을 그쪽 남중국해 연안 해역에 엄청 많이 보내요. 그래서 그 안에 뭐 해류 조사나 뭐 해양 온도, 뭐 수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중국이 잠수함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 2.5m 정도 되는 진짜 그 어뢰처럼 딱 생긴 건. 근데 그거는 이제 탐사 목적으로 쓰이는 일종의 무인 잠수정이라고 봐야 돼요. 어뢰가 아니고. 근데 그거가 이제 잔해라 그러나 이게 이제 케이블에 내려보냈던 잠수 카메라에 찍혀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중국의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인도네시아 어부가 건져낸 적도 그러니까 있고요. 어부가 어망으로 건져내갖고 네. 신고한 게 한 3번 네. 된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 자네가 같이 나옴으로 인해서 야 쟤가 한 거 아니야? 또는 쟤하고 같이 있었던 어떤 다른 존재, 예? 뭐 이런 것들하고 충돌을 일으켰거나 사고가 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바짝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건져야 돼요. 네.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통영함한테 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협조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할까 말까 고민을 때리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세월호 때도 바로 근거리에 통영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저기 능력이 안 된다고 출동을 거부했잖아요. 네. 물론 네. 출동한 후에 그거를 출동 명령을 받은 다음에 못 나가겠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다이빙벨도 없고요. 잠수 장비도 없고요. 심해에서 작업도 못 해요. 막 이러고 개구랄 쳤어. 그래서 도대체 그 배는 뭐 하는 배야? 1200톤이나 들여갖고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욕을 많이 먹고 있었거든. 근데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1200m 잠행이 가능한 장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500톤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도 있으며 대잠 헬기를 갖추고 있고 어떤 악천 후 하에서도 배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부양 추진 시스템까지 갖고 있는 미국에도 없는 세계 최첨단 규모의 구조 탐사정이라는 거예요. 통영함이. 그런 배를 갖고 있으면서 지난 7년 동안 통영함이 우리나라 해군 안에서 한 일은 폐어망 건지는 일. 네. 폐어망. 바닷속에 버려진 어망 같은 거 수거하는 일, 이런 것들, 바다 쓰레기 치우기, 이런 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아니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몰랐지, 우리는. 지금 와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게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알려진 거고, 지금 처음으로 통영함이 가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건을 만든 거예요. 그동안 통영함이 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다 쓰레기하고 어망 치우는 거 한 번 있었고요. 북한이 쐈다고 하는 노동미사일 일본 로켓 잔해 1200m 깊이에 있는 거 이틀 만에 건져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능력 발휘를 그동안 쭉 안 하고 있다가 통영함이 지금 인도네시아를 가서 이거를 건지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900 정도는 가볍게 가서 가기만 하면 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출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중국의 연관 관계가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건져내갖고 저기 중국 관련된 드론이나 또 그 다음에 건져 올린 다음에 폭발물 잔해 찾아나면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군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이미 아실 만한 분은 물리적 증거를 통해 갖고 천안함이 폭침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비슷한 입장에 취하는 거야. 국민들은 빨리 시체라도 건져라, 유류물이라도 건져라, 건져 올려갖고 무슨 상황인지 진상규명해라 그러는데 사실 이거 건지면 안 되는 거거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제 뇌피셜로 결론을 내리자면 그래요.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가 그 지역 해구에 그 지역 해저 200m 전후하는 어떤 지역에 반드시 탐사하거나 확인해야 될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 그럼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중국의 아까 얘기한 무인 잠수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탐사 작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는 그 지역을 지날 수 있는 배들을 테러하기 위한 수중 어뢰라든지 일종의 기폭 장치를 설비하고 있었을 가능성, 또는 그 해역 지구 안에 긴급한 구조나 어떠한 어떤 응급 상황을 요하는 다른 잠수함의 어떤 침몰이라든지 아니면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흘러내려와서 떠내려왔다든지 뭐 이런 류의 내용이 있으니까 놀고 있던 배 잠수함 이
잠수함을 11년 만에 갑자기 거기에다가 임무를 줘서 내보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이 보여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출동할 이유가 전혀 없는 출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맛보도 돼요? 맛보도 맛보도 돼요? 예, 맛보도 됩니다. 맛보.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테이프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결과적으로 탐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걸 걸려 얹는데 우리나라가 가서 도와줄지 어쩔지 모르지만 아마 건져도 전체를 다 건지거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진상 규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출동을 멈춰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에 의외로 엉뚱하게 뭐 바다 폭풍이 한번 분다든지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뭐 이래갖고 갑자기 저 흔적들이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을 못했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일단 우리나라의 잘못은 없어요. 우리 대우해양조선이 책임져야 될 잘못은 없고요. 도대체 그때 출동 명령을 내린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명령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잠수함이 부여받은 임무는 뭐냐. 그리고 사고 원인은 뭐였고 왜 사고 현장에 중국의 무인 잠수정 잔해가 동시에 같이 발견이 됐냐.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 무인 잠수정이 먼저 거기 떨어졌는데 또 그 지역으로 잠수함이 와갖고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사진을 제가 그 토픽에 올라온 사진을 봤는데요. 너무 깨끗해. 깨끗해요. 무인 잠수정의 상태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게 1, 2년 뭐 이렇게 된 그 잠수정 느낌이 아니고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구나의 그 느낌 그대로 잔해가 너무나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또 하나의 새로운 미스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인도적, 외교적 도움을 인도네시아 우리가 어떻게 취해올 거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다라는 점을 오늘 대나무숲에서 통작가가 살짝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뇌피셜을 결론은 결론은 중국이 거기에서 뭐 하다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잖아. 지도 작성을 할 수도 있었고, 기뢰나 뭐 이런 폭발물을 심을 수도 있었고, 또는 중국 잠수함이나 중국 중국 배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뭔가 중요한 화물을 떨어뜨렸거나 그래가지고, 건져달라고 내지는 확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갖고 인도네시아가 출동한 게 아닌가 아니면 어떤 그 군사적인 영향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특별조사단이나 뭐 인양팀을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일반적으로 군사 작전 중이었다면 사실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 밝히겠죠. 예, 밝힐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여기에 중국하고 연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또 지금 굉장히 인도네시아하고. 긴밀하게 인도네시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네. 같은데. 아무튼 그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네시아판 천안함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도 빨리 진상 규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선거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봐 쓸데없이 시간만 많이 잡아먹었잖아. 네. 아니 재밌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나만 재밌을까봐 걱정했네요. 송 작가의 대나무 숲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늘어난 데이터, 지금 확인된 데이터만으로는 이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 선에서 방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